자, 이번에 이 광고 하겠습니다. 바디로직이 되겠습니다. 바디로직에서 리퍼 제품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퍼가 뭔지 아시죠? 고객님들의 단순 변심 또는 사이즈 교환 등으로 들어온 제품을 공장에서 재처리해서 새 제품이나 다름없는 바로 리퍼 제품입니다. 바디로직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 탱크탑 리퍼 제품, 거들 리포머 제품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준비된 리퍼 제품 소진 시기까지만 진행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월 첫째 주 조율 베개 라이트가 출시되는데요. 내가 베개에 맞추는 게 아니라 베개를 나에게 맞추는 조율 베개. 바디로직의 최신 인기 제품인데요. 그동안 조율 베개를 사용해보고 싶은데 가격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을 위해서 기능은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되 가격은 보다 저렴한 조율 베개 라이트가 11월 첫 주에 출시됩니다. 또 바디로직의 트레이드 마크죠. 불만족 시에는 100% 환불 보장 계속됩니다. 부담 없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프면요, 스트레스 받으면 골반이 틀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뭐 걱정을 안 해. 이게 있으니까 이것만 입으면 그냥 뭐 순식간에 깔끔해집니다. 할인 이벤트는 바디로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은 활기차게, 잠자리는 편안하게. 검색창에 바디로직 혹은 전화번호 031-345-455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는 자랑스러운 봄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이 땅의 주인들, 즐겁게 배우고 배워서 남을 주는 눈봄 학교 만만세.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참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전까지 윤석열이 기소될 가능성은 좀 없죠. 아니 저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사건 수사 방해. 이거 당장이라도 기소가 될 것처럼 인식이 됐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빨리. 근데 대선 후보 되고 나면 더 부담스러워지는데 얼른 던지시지. 그 전에 깔끔하게 기소를 하면은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서 바로 피선거권이 박탈돼가지고 후보직을 잃게 될 텐데 그렇게 한 게 더 공수처로서는 남는 장사 아닌가? 요건 좀 먹겠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공수처가 작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그렇고 김진욱 차장도 그렇고 이분들이 되게 이제 물렁물렁하신 분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 그러니까 독한 한동훈을 보냈어야 된다고요. 근데 물렁물렁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딱 한 포인트가 있어요. 물렁물렁한 분인데 자존심을 한번 세게 건드리면은 이분들이 완전 삐져요. 근데 완전 삐지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완전 삐지는 단계에 근접해 가고 있는, 임계점 근처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딱 그냥 정석대로만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공수처라는 게 원래 뭡니까? 정치적인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말고 하라고 만들어준 게 공수처거든요. 그러니까 나 우리 정치인 거 고려 안 하고 할래? 라고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수사의 성패는 김진욱 처장이나 여운국 차장, 기타 공수처 검사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열받느냐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성렬아 더욱더 놀려봐. 또 약을 더 올려봐. 약을 더 올리면은 될 거다. 약을 더 올리기를 윤석열이나 검찰이 이분들 공수처의 약을 좀 더 올리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 박영수, 윤석열로 이어지는 이 끈끈한 특수통의 이 징글징글한 끈끈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 2006년에 현대차 사건에서 대검 중수부장 그리고 고양지청 검사였는데 부부장인데 파견 간 사람 그때 관계가 돼서 저축은행 사건 때 그렇죠. 한 사람은 중수과장 한 사람은 변호인 그리고 2016년에 특검을 할 때 박영수 특검 또 팀장 부르죠. 윤석열을 부르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현대자동차 사건을 2006년에 할 때 그 팀에 또 누가 있었냐면 이용일 검사라고 있었어요. 이용일은 나중에 어디 출연을 하냐면은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인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대검 감찰이 하고 있었는데 대검 감찰 본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외부 공모로 온 자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걸 끌어오니까 던지는 게 누구냐면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 이용희.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다 헤쳐먹는 거예요. 네.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끈끈하죠. 2006년도부터 2010년도, 2016년도까지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의 특수관계 그 속에 저는 김만배도 그리고 화천대유도 다 들어있지 않나. 근데 박영수 특검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디에 또 출연했냐면 윤중천 보고서에. 맞아요. 네, 맞아요. 윤중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검사님들 어디 다른 데 손 벌리지 말시라고 수천만 원씩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한상대 윤갑근. 그리고 제가 룸살롱에서 자주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박영수 형님. 그리고 박충근 형님. 그래서 뭐 판결회가 오보냈다고 하고 뭐 사과도 하고 고소당하고 사과했어요. 했지만 어쨌든 박영수 씨는 여러 군데 출연을 하죠. 네. 윤갑근은 지금 현직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이에요. 아마 저길걸요? 청주 상당. 네, 근데 그리고 라인펀드 재개 로비 사건으로 가셨잖아요. 예, 그렇지. 예. 예. 2년 실형. 가셨죠. 정말 이렇게 아주 그냥 뭐 구더기 소굴 같은 정당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진짜. 그리고 예. 석동현. 역시 지금 국민의힘. 네. 예. 윤석열 캠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률 석동현. 지원 단장인가? 어제도 봤어요. LCT 이영복한테서 돈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또 관할 검사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동부지검, 부산 동부지검장. 외국인 투자 지정제 이런 거 로비해달라고 돈 받았다 했는데 무혐의로 시원하게 떨어진 게 우리 검찰 후배들. 윤갑근 같은 경우에는 라인펀드 판매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청주 상당 지역구 여기를 사고구로 지정해서 후임자를 공모한다고 보도가 나왔네요. 11시간 전에. 11시간 전에. 네. 공수처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뭐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공수처가 손중성 검사를 향해서 범죄자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으며 매우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손준성이 지적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공수처가? 손중성을 향해서 그러면서 손중성은 대한민국 검사인데 수사받는 입장이 되니까 범죄자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용납될 수 있었던 행동들인지 되묻고 싶다. 공익의 대표자인 고위직 검사임에도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개탄스러운 행세를 보이고 있다. 송 검사가 범행 관련자와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판사 사찰 문건의 핵심 관련자가 바로 손 검사이다. 매우 엄중한 사안인데 이 부분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진행 중이죠 현재. 네.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충분히 제기가 됐다고 이렇게 지금 공수처에서는 이렇게 손준성 검사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보면은 공수처가 상당히 지금 화딱지가 났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화딱지가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검찰과 제대로 싸우지 않겠는가. 공수처 첫 구속영장인데 이렇게 아주 허무하게 기각이 되면서 망신살을 뻗었지 사실. 그 나름대로 뭐 공수처가 의미 있는 행보였다. 기각됐더라도 그 말씀도 하셨지만은 공수처로서는 좀 속이 쓰일 거예요. 언제쯤 다시 부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아마 다시 부르고 있을 거예요. 빨리 더 나오라고. 계속 지금 부르고 있을 텐데 안 나오는 걸 겁니다. 손준성 11월 입장에서는 2일인가? 11월 2일경에 출석을 하기로 했다. 10월 20 며칠에 출석을 하겠던 건 불출석이 됐고 11월 2일인가? 그때 나를 다시 잡았다라고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자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바로 오늘 내일 나와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1월 2일경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일단 윤석열이 후보가 안 되면 줄줄이 엮이는 길만 남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늦었더라도 오히려 편하게 수사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윤석열 뭐 가족, 와이프,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씨 왜 안 잡고 있는지 검찰이 그 선수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의 선수 이 씨를 검찰은 저는 일부러 안 잡는 것 같아요. 일부러. 왜냐하면 아니 뭐 숨어 있다고 그렇게 안 잡힌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정말 숨어 있다. 그 사람이 사실은 영장도 한번 기각이 됐던 사람인데요. 도이치모터스 A 씨가 그렇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서 법원에서 영장 기각해줬어요. 네. 그랬는데 도주를 했잖아요, 실제로. 네. 그럼 법원에서 영장 기각한 거 책임지실 겁니까, 진짜? 그런데 그 이 씨가 그렇게 해서 잠적을 했다. 그러면은 요즘에 다 그 사람 핸드폰이라든지 대포폰을 쓴다 뭐 하든 그 사람의 집부터 해가지고 CCTV를 다 돌리잖아요. 그런데 못 잡는다는 게 저는 좀 너무 대대적으로 잡을 생각은 없고 조금 더 묵히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잘 숨어 있어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손준성이 핸드폰하고 아이패드를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얘들은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는 거 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손준성 핸드폰도 못 풀었습니다. 아니 아이폰이에요. 근데 이거는 구속 사유가 안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증거인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언론이 조국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맞아요. 막 관광되면서 이것은 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직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더니 이게 협조하는 자세냐 이러면 했는데 행사 아닙니까? 그거. 네. 그러더니 핸드폰 번호를 한동훈이 네. 20짜리를 비밀번호를 제공을 안 해서 못 풀고 있었고 추미애 장관이 그거 이제 네.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뭐 법령을 만들겠다 이랬더니 난리 났죠. 네, 떨치고 일어나. 완전 이거는 난리 방어권 났죠. 침해다 뭐. 완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법에 인권 의식이 1도 없으며 방어권 침해에 대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와우. 손준성도 한동훈 팀이잖아요. 같이 움직였잖아요. 같이 연락하고. 예. 손준성도 물론 아이폰이고요. 손준성 비밀번호도 아직 못 풀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손준성 거를 풀게 되면은 한동훈 거에 난리 날 거예요. 3분의 1 정도가 풀린다고 봐야 난리 날 되거든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 이 사람들이 어쨌든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잖아요. 이게 풀리는 순간 난리가 나지 않을까. 그러면 윤석열은 뭐 하든 간에 잡혀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죠. 그리고 검찰이 이강철 비서관 네. 뭐 출석 안 했다고 언론 플레이하고 사실은 전화를 못 받은 건데 그래서 네. 이강철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연락이 많이 오는데 이거를 안 받으려고 전화기를 꺼놨겠느냐. 네. 근데 일부러 안 받았다 하면서 떨치고 일어나서 난리예요. 네. 아, 참. 그랬었죠.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그 업무방해죄로 기소되기 전에 자기 피해자 아니고 수사 사건 그러니까 피해자 입건되기 전에 네. 그거 참고인으로 부르는 줄 알고 뭐 비례사자 이런 신분으로 부르는 줄 알고 안 나갔더니 그걸 또 안 나왔다고 안 나왔다고. 그렇죠. 아, 근데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적도 있어요. 옛날에 그 김민석 의원이 출석을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석 안 한다고 아주 난리를 쳤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왜 이렇게 법을 어기느냐라고 난리를 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검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언론은 손준성 검사를 띄워주는 느낌의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걸 정도 오히려 지금 엄청난 뭐 민주투사인 것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공수처를 때리면 지금 공수처 굳이 때릴 필요가 있나? 아니 다른 언론이 너무나 지금 손준성의 원사이드 입장을 보도해주고 있고 그거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거 영장 청구 잘못해가지고 이게 무슨 공수처 무슨 망신이냐라고 언론이 하나같이 그러고 있어요. 같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봐도 공수처가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은 저는 너무나 이해하거든요. 네, 그럼 안 하면은 계속 손준성이 기다리라고 한다고 기다렸고 손준성 꽁입니까? 아니 그 영장 청구도 못합니까? 아니 오히려 기각한 법원이 잘못이지. 그리고요, 저는 지금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줄리와 관련된 수사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 중앙지검에서 해야 되는 수사가 계속 지금 머뭇거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이 부분을 우리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장동 관련된 수사도 지금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수사는 또 너무 빨리 진행이 돼요. 그리고 너무 빨리 진행되는데 또 해야 되는 수사는 안 해요. 왜? 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수사는 지금 50억 이런 얘기 나오는데 50억 이런 거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계좌 추적 아닙니까? 우리 지금 옛날부터 지금 한 달 전부터 계좌 추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사람만 불러요 계속. 네, 사람만 불러 제끼고 있어요. 대장동 시장에 대해서 이제 장 국장님 계속 빠르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시는데 저는 빠르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요. 그냥 자기네가 쓰시고 싶은 데만 콕콕콕 쓰시는 정도지 빠르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빠르다로 할 거면 영장 쳐서 계좌 열어야지. 그게 빠른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하고 싶은 것만 그리고 조금씩 언론에 보도하면서 또 김만배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이게 수사를 빨리 한다기보다는 이슈를 계속 가져가는 어떤 행태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빨리 가려면은 학교에 빨리 빠르다는 아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학교에 빨리 가려면 가방을 메고 뛰어야 되는데 가방은 안 가지고 그냥 뛰기만 뛰는 거죠. 제 말은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느냐?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해서 뒤져봤더니 김태훈 4차장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커 보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봤더니 김태훈 4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를 할 때 총괄 팀장을 했던 분이더군요. 네. 아까 우리가 지금 뭐 기자가 뭐 그때 포함이 됐네 말았네 할 때 바로 그 김태훈 잡고 있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줄타기가 이렇게 이상하게 사건이 지금 처리되고 있구나. 역시 요소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뭐 자기가 청문회 총괄팀장을 했으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혹시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자기 딴에는 거기에 적어도 태클을 걸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어떻게든 간에 희한하게 자꾸 몰고 가고 싶을 거고 자꾸 뭐 대장동에서 이재명 이름이 나오게끔 말도 안 되게 무슨 지금 이재명이 여기서 왜 나와? 돈이 갔어야지 이재명이 나오지. 근데 무슨 배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주. 아니 하여간 뭐 지금 수사가 또 산으로 가고 있는 양상인데 대장동. 그러니까 산으로 열심히 뛰어가고 빨리 뛰어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징계 사유가 타당하다 이제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판사 사찰 그리고 채널A 수사 방해 이 건으로 지금 고발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이 수사가 판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법원이 다 판단을 해줬습니다. 복분만 하면 돼 판결문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기소에다가 바로 유죄 판결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그 대장동 사건, 이 검찰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느냐, 유동규 씨에 대한 구속영장 보면 알잖아요. 그 구속영장에 뭘 집어넣었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업 구조를 짜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 그렇지. 그거랑 이렇게 해주고 700억을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받았다는 게 아니고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 그러면은 이런 사업 구조를 짰다. 유동규 씨 혼자서 결정한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하다가 이건 자신이 없으니까 기소할 때는 이 두 개를 뺐어요. 그 70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부분하고 사업 구조를 이렇게 짜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 이 두 가지는 구속영장엔 쳤다가 기소할 만큼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으니까 공소사실은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동 검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검사가 자신이 없어서 뺀 거지 이걸 고의로 뺐다느니 검찰이 무능한 척 한다더니 아니 그럼 임 검사님 본인이 기소해보지. 그렇지. 아니 왜 저 사법고시 통과 못해가지고. 아니 저는 이게 배임죄가 안 된다고 배임죄 없애자고 하던 사람들이 배임죄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배임죄 적용하자고 하는 거 보고 나 좀 기가 차요. 누가 그랬어요? 없애자고 한 사람. 아니, 없애자고 한 사람이 지금 다시 다 지금 배임죄 적용하자고 하던 사람들 다 그런 놈들이야. 머니투데이 때 얘네들 제일 많이 그걸 설쳤어요. 배임죄 없어야 된다고. 배임죄가 건전한 기업의 활동을 막는다고 배임죄 없어야 된다고 제일 많이 설쳤던 애들이 머니투데이하고 MBN하고 매일경제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배임죄 적용 안 한다고 쌩 난리잖아요. 웃기는 놈들이야 얘들. 검사들하고 기자들하고 똑같잖아요. 검사들은 피의사실 막 공표하면서 그때 고래고기 한부 사건 맞아요. 경찰이 밉잖아요. 근데 경찰이 그 약사증, 허위 약사증 가지고 뭐 약국에서 일한 그 사람을 조사를 하는데 보도 자료를 공식적으로 뿌리면서 그 사람 이름도 안 쓰고 그냥 A씨라고 했는데 이걸 피의사실 공표로 A씨라고 했는데. 네, A씨라고 했는데 안 씁니까? A씨 성별도 안 밝혔어요. A씨, 안씨는 아니고. 그러면은 근데 이게 그거를 한참 들고 있다가 그러니까 경찰관 불러 제끼고 고생시키려고 감히 너네들이 우리가 고래고기 막 돌려주고 이랬던 걸 너네들이 문제 삼아? 그게 그냥 안 입고 와서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한동훈만 해도 그래요.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뭐 솔직히 수사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설명했던 사람인데 내가 뭐 자기 관련해서 보도했다고 수사 관련해가지고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밀한 수사 내용을 공개해가지고 보도했다고 아유 참
억지로 엮은 거죠? 억지로. 아니 그래가지고 입장문 내는데 아니 내가 진짜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나보고 내밀한 수사 내용 어쩌고 욕을 해도 한동훈만큼은 할 수 없다 그랬어 내가 진짜. 어디 진짜 아유 말 같은 소리 또 고소해. 우리 위험해 오늘. 그러니까 이분한테 고소가 몰릴 거야. 우리 조용히 하면 돼요. 아니야 고소는 한동훈이 이분에게만. 지금 사법연수원 네. 부원장으로 있잖아요. 그렇지. 사법연수원이 한동훈. 원장은 항상 법원. 그러니까 부원장은 검찰. 근데 이제 사법시험 없어졌으니까 필요도 없고 뭐 이제 거기서 판사 연수만 하니까 부원장 자리는 필요 없으니까 법원에서 부원장 이제 더 이상 보내지 마세요. 거기를 보내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지금 바보 돼 있죠. 거길 보내놓은 거예요. 네. 그래도 판사들이 착해서 네. 같이 밥도 먹어주고 그런다더라고요. 근데 왕따 시킬만 한데 판사님들이 착하긴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아니 너는 맹탕인 거죠? 집단하게 보면. 사법농단 우리가 잘못한 건 맞는데 네가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우리를 잡아족치고 이렇게 앙심품만도 한데 착해갖고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착한 게 아니고 그런 판사들은 맹탕이다, 멍충이들이다. 나는 멍충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진짜. 말은 시간이 많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모니터링하면서 고소장 하나씩 쓰고 계실 거다. 맞아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 아니, 저기- 여러 건. 요즘에는 갑자기 이제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한번 뭐 200건, 300건 다 한번 해보자. 한번 생각해보니까 한 건이든 100건이든 차이가 없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야. 병합해주세요! 이러면 될 것 같아.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이게 이미 수사 중이잖아요. 수사 중에도 반성의 여지 없이 계속 하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아니, 그 나중에 병합해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개전에 정이 없다. 이렇게. 맞아요. 이게 검사님들이랑 일반인들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안 돼. 수사 중에 그 어쨌든 한동훈은 지금 몹시 한가하다. 한가하다. 유튜버 있는 대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그렇지. 뭐, 그러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보면 멘탈이 강한 것 같아요. 자기 욕하는 유튜브를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다는 게 그건 웬만한 멘탈 아니면 난 욕을 안 했어. 한 어렵거든요. 번도. 어떡하지? 내가 했다 왜? 아니, 네. 저는 한동훈 검사장 외모 괜찮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머리도 좋고 칭찬했습니다. 저 맞습니다. 칭찬했잖아요. 공수처로 보냈으면 정말 잘했을 텐데 하는 생각 칭찬하셨죠? 공수처 가면 딱 맞춤하다. 수사 잘하신다. 공수처 가야 된다. 저는 칭찬만 했어요. 우리 장스타로 만들어주세요. 장윤진 국장님 장스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연수원에는 이제 더 이상 검사 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죠. 사법연수생이 들어가서 2년 연수를 하고 법조인으로 배출되는 건데 사법고시가 폐지됐으니까. 그때 그래서 윤대진이 부원장 시절에 네. 마지막으로 나갔죠. 연수생이 딱 한 명. 한 명. 1대1 강의. 아, 진짜? 그래서 법원에서 더 이상 보내지 말라는 왜 자꾸 보내요. 그때부터 그랬다고요.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한동훈을 거기 있다. 그래요. 그래도 한동훈은 수도권에 들어왔네요. 저는 그러니까 진천에 있다가 일산으로. 부원장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로 한직이고 나가라는 자리니까. 근데 거기서 그만두면은 퇴임식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원장이니까. 법원 조직이니까. 법원 그러네. 조직이니까. 와, 연수원은. 지금 이때인데. 네. 지금 그러니까 다른데 인사를 받으면 얼른 거기서 그냥 퇴임하는. 어차피 이제 근데 퇴임을 유일하게 안 하신 분이 윤대진 1호. 그러네. 한동훈도 퇴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대윤의 거치에 따라서. 예. 대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윤은 지금 대통령 윤석열. 그 윤대진 거기 갔어요? 아니요. 호윤이 윤대진 지금 대윤이라고 하셨어요. 예. 소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소윤은 어디 갔죠? 예. 저 윤대진이 대가 들어가서 대윤에 법무연수원 머리도 크잖아. 법무연수원. 예.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있다가 그냥 저는 조난간, 윤대진 다 법무연수원 있잖아요. 검사들 교육하는데. 맞아요. 법무연수원 진천에. 책을 다 쓰셨으면 네. 나처럼 검사하면 안 된다. 그래요. 책을 딱 내고 이대로만 안 하면 돼. 그러면 나의 검사 생활을 쓴 다음에 이대로만 안 하면 돼. 그럼 우리나라가 갑자기 너무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이런 방송을 못 하네. 이문정 검사한테 국가차 선물하고 나 좀 봐줘 한 조난간이 법무연수원 원장. 밑에 기획 교수인지 연구 교수인지 윤대진.
야.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 SBS 기자 이름까지 저는 몰랐거든요. 이름까지는 사실은 몰랐는데 굿모닝 충청에서는 이름이 잘 보도가 되거든요. SBS 기자. 아니 그 사람이 사실은 그렇지 지금 돌이켜 보면은 탄핵 때는 굉장히 또 시민의 편에 선 듯한 태도였는데 알고 봤더니 윤석열 편이었어. 검찰이에요. 친검 기자예요. 친검 기자. 네, 예. 오로지 친검이에요. 이게 결국 이제 자기도 준 검사야. 정치권도 정치부 기자도 자기가 따라다니는 취재원.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여당 대표를 따라다닌다. 그러면 여당 대표급이 되는 것도 착각하고 있는 거지 기자들이. 그렇죠. 근데 친검 기자하고 검사하고 어느 정도까지 친하냐면 자기가 그 검사의 현직 시절에 기사를 막 단독 특종 이렇게 빨아들였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답을 하는 게 인사 시즌에 이 검사 치적을 올려줘요. 뭐 기사로 써줘요. 뭘 네. 하나 계기를 끌어들여 갖고 이 사람이 옛날에 이런 수사하고 뭐 이렇게 하마평을 막 만들어주고 그렇게 거래를 하다가 그러니까 검사는 기사거리를 주고 네. 기사는 인사 시즌에 좋은 기사를 써주고 그렇죠. 이 검사가를 부각시키는 악어세. 네, 이렇게 하다가 이 검사가 퇴직을 하면 맞아요. 변호사 사무실을 열잖아요. 거기서 죽치고 노시더라고요. 어머 어머. 아니 기자가 출근을 언론사로 안 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해요. 그래서 거기 뭐 좀 주워 들은 게 있으면은 기사 쓰고 뭐 주워 들은 게 하나면은 막 그 하나를 뻥튀기 해서 기사를 쓰고 거기서 점심 얻어먹고 저녁 얻어먹고 술도 얻어먹고 그런 법조 기자가 있어요. 있죠. 예, 있어요. 지금도 어디 있을 거예요. 아이고 참. 이 나라. 제가 참 민족 정론지가 타락했단 말은 못 하겠고 별의 애들이 다 있죠. 예. 아니 그게 88년에 국민의 열망을 갖고 태어난 신문이잖아요. 한겨레 신문. 예, 그렇죠. 근데 진짜 별 신문들이 다 있고요. 아니 저기 별의별 신문이 아니라 유명한 신문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별의별이 아닌데 여기는. 아니 근데 그분이 해악을 끼치는 게 한겨레에서 내부에 단검 기사를 쓰면 검찰 네.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그분이 그렇게 자른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래놓고 검찰 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어라고 또 광팔겠지. 아 그렇게 그러네요. 추정됩니다. 예. 내가 이런 거 뿐만이 잘라줬다 아니고, 덮었다 덮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 네. 오. 제 책을 한겨레 그 문화부 기자가 써준다고 하면서 저희 법조 기자 입장이 있어서 너무 강하게는 못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 한겨레가 죽었구나.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하셨던 그 기자 중에 한 사람이 날짜도 기억을 해요. 언제냐면은 2018년 11월인가쯤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들 모아놓고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 대검 2층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테이블마다 따로따로 앉는데 제 자리에 참호 검사장이 앉았어요. 그거 이제 쭉 이렇게 앉았는데 그 자리에 여기자들 몇 사람 앉았고 그다음에 저랑 그 기자가 앉았어요. 이렇게 앉았는데 어쩌다가 얘기하다가 술 먹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옛날에 어디 술집 많이 갔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기자가 갑자기 푹 튀어나와서 하는 얘기가 옛날에 검사장님이랑 저랑 강남바닥을 많이 헤매고 다니셨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뭐 저 테헤란로 어디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삼성역이 어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검사장 얼굴이 빨개지더니 어이구 그런 얘기는 서로한테 마이너스니까 나중에 하자고.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근데 여기서 그 스톱을 하면 될 텐데 아유 왜 이러십니까? 여기 다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시냐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국장님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참 건전하게 잘하셨네요. 아니 저는 너무나 당황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상황에서 옆에 앉아있던 다른 여기자들이 이제 얼굴 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여기자들 몇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은 국민일보였고 뭐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걔들이 얼굴빛이 확 이제 불긋불긋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지. 예, 불쾌한 거죠 이제 이 친구들이. 그런데 그 알릴레오 건 때 걔가 제일 많이 설쳤어요. 제일 나쁜 놈. 근데 보면서 지금 우리 얘기 나오는 애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 예, 우리 이제 얘기하던 놈 중에 하나야. 아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옥 검사님, 강모, 유모. 아주 목동 검사예요. 그래요?
우리 나 앞으로 아니, 목동에 S 방송도 있지만 C 방송도 있고 많아요. EBS. 예, 그러니까 뭐 목동이라고 특정 방송 아니 하지 근데 마시고. 어차피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부모님 충청에서는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제가 저기 이렇게 익명으로 하나씩 툭툭 던지는데 예. 저한테 이제 조금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툭 던져버려요. 너 나 이런 거 알고 있다 툭 던져버리는데 상당히 조심하더라고요. 오늘 장국재님이 너무 수위 높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별로 안 높아. 그 위험수당 격으로 출연료를 더 드리셔요. 알겠습니다. 한 2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2만 원. 장국장님 이거 몇 번 하신 얘기예요. 저는 몇 번 한 얘기라서 그냥 그러려니 알겠습니다. 몇 번 하셨는데 이 얘기는 고소가 안 들어오나 봐요. 못하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예.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제보자 X가 주진우 기자하고 그 기자 뭐 많이들 아시던데. 아 요력- 최훈민이요? 최훈민. 예. 조선일보 간. 예. 예. 두 사람을 고소한다라고 밝히신 것 같아요. 했대요. 예. 여간 이 양반은 자기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알려준 사람이 없는데 네. 일단 그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뭐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유출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SNS에 최은민이가 이제 떠들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면 주진우 기자가 얘기해 줬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다음번에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네? 그 얘기를 누가 해요? 제보자 X가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제보자 X한테 물어봤어요. 예. 왜 두 사람을 고소를 했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최훈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그 얘기한 거 그것 때문이냐, 예. 뭐 저기 SNS에 올린 그것 때문이냐, 예. 그랬더니 흐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다는 표현을 제가 뭐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럼 그 관련 얘기를 주진우가 해줬다는 얘기냐? 예. 라고 하니까 나중에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얘기? 예, 나중에 얘기를 하자. 그러길래 보니까 이제 뭐 그것도 뭐 또 부인은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SNS에 최우민이가 올린 내용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마 두 사람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네. 뭐 전에 그 과거에 보니까 되게 저도 사이가 안 좋은 걸 알고 부분이 좀 있는데. 아직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법률 검토까지 끝나서 고소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그는 고소장을 받아보기 전에는 뭐 알 수가 없을 알 것 수 없을 같고 것 같아요. 예. 뭐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검언 유착 사건과 연관돼 있는 제보자 X. 또 검언 유착과 고발 사주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상 주진우 기자하고 최훈민 기자를 고소한 것인데 그 결과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민 기자 일요신문 있다가 조선일보로 갔죠. 예. 일요신문에 같이 있었어요. 주진우 기자하고 최훈민 기자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일요신문이요? 그 저기 박근혜 무슨 동영상 논란 있을 때 최훈민이 세게 주진우 기자를 디스를 한 게 있어서 두 사람 관계가 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제가 마지막 주 기자를 제가 TBS 방송에서 초면을 딱 봤는데 네. 그건 내밀한 사이도 아니거니와 어쨌든 제가 주 기자하고 친한 어떤 평론가가 예. 저한테 그때 주 기자 입장을 얘기하는데 뭐였냐면 그때 사실은 윤석열하고 친하지 않느냐, 윤석열 편에서 많이 활동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의혹이 막 있을 때 네. 그때 하필이면 만나서 예. 주진우 기자는 인사만 하고 들어가고 인사만 하고 어디를 가고 그 평론가는 평소에 친한 사이라서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사람이 달리 보더라고요. 뭐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윤석열하고 친하긴 한데 조국하고도 친하고 윤석열하고도 친하다. 조국하고는 밥을 한 끼 먹으면
윤석열하고는 차를 한 잔 마시는 그런 사이인데 그래서 조국 사태 때 자기가 충분히 그쪽 편을 못 들어줬더니 그런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다. 그래요. 기자가 친하고 말고 가지고 자기 기사 방향, 논평 이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해서 이런 기사는 못 쓴다. 나는 그런 걸 딱 들었을 때부터 얘는 글러 먹어내구나. 아니 조국하고는 밥을 먹고 예. 윤석열하고는 차를 마시는 사이면은 조국하고 더 친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인 모양이죠. 그렇죠. 예. 거기에 변명을 담는 아유, 거고 내가 잘못 알았네 그러면은 그 저기 조국하고 더 친한데 내가 괜히 윤석열하고 가까운 거 아닌가 괜히 내가 쓸데없는 그리고 생각을 했네. 어? 네, 얘기한 김에 제가 입이 싸잖아요. 입이 싸니까 다 얘기할게요. 그때 이사장도 뭐 얘기하셨잖아요. 정체를 밝혀라.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패밀리인지 아닌지 분명히 하라고. 그거에 대해서 주진우가 뭐라고 했을까요? 몰라요. 우리 낙곰수 패밀리 중에 용민이가 참 착한데 우리는 다 이제 방송에 정착을 했는데 뭐 지상파 뭐 이런 TBS 정착을 했는데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일이 안 풀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 비정상적으로 행동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리고 점점점점점 예. 어쨌든 저는 자기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상대방의 동기를 왜 자기가 넘겨짚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자기랑 친한 사람들은 그대로 믿게 되잖아요. 네. 기울어지니까. 네. 나는 그 두 얘기를 듣고 야, 이 새끼 너 아니구나. 근데 너를 잘 모르지만 처음 딱 봤는데 넌 아니야. 예, 그래요. 역시 야 이현재 변호사님. 그러니까 자기가 방송에 정착을 했다. 정착을 자긴 잘했다 이런 얘기인데 KBS도 잘 정착했다 이런 얘기라고. 아, 나 오늘 고소당할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다 사실이에요. 아니요, 그냥 웃지요로 제가 대꾸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요즘도 보니까 하여튼 다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지지해준 그 시민들을 속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게다가 또 촛불을 든 시민들, 검찰 개혁을 힘차게 외친 시민들 기만하면 안 됩니다. 그 촛불 집회 그 서초동 그 대검 앞에서 있었던 어마어마한 집회 또 그 현장에 나타났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야, 주진우 기자는 우리 편이지? 정말 수고 많네. 그 시민들을 좀 완전히 묵사발로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요즘에 또 이 논리로 좀 밀고 갑니다. 갈라치기 한다고. 내가 갈라치기를 한다고. 아이고, 참. 무슨 맛 납니다, 진짜.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제 입장을 얘기하자면은 시민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윤석열이하고 이제는 손절하고. 자기 입으로 친하다고 했대요. 응? 친하다고 했답니다. 윤석열하고 친하다고? 조국하고 더 친해서 그렇지. 근데 조국하고 친하다는 건 자기 말이지 뭐. 그래요. 조국하고 더 친하면 왜 그런,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저희 또 방송을 못해가지고 이 히스테리를 부리는 모양입니다. 제가 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을 전해가지고. 예. 자, 그래 정말 쪽팔리게 살지 말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시민들에게 응원을 받고 또 지지를 받는 입장이라면 말이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얘기 들려주신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신유진 변호사님, 장용진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11월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